아시겠지만 중국이 아주 무섭게 오기 때문에 1위인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격차가 컸는데 그 격차를 지금 막 추월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 중국이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인터넷 사용 인구가 8억 6천만 명 정도, 8억 3천만 명이나 된다 그러고 모바일로 또 접속을 해서 SNS 접속하고 이런 분들이 뭐 5억, 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풍부한 가운데서도 이제 개인들은 또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허용적이고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게 된 배경에 물론 국가 의지가 있겠죠. 근데 국가는 뭐냐면 기술 시장 병전 전략을 펼친다고 그래요. 네, 그게 거기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 말씀하신 게 기술 하고 데이터를 이제 시민을 향해서 시민들이 뽑아내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공산당, 사회주의 공산당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사실 그 AI가 상당히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실험 결과 굉장히 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미국같이 자본주의 국가는 법이 원래 있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연구의 성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굉장히 잠복 기간이 긴데 중국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국가, 시민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너네들이 해봐라.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모아서 한번 실험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이중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술과 시장의 어떤 공존 전략인데 네. 어떤 기술이 AI 관련 기술이 완성되기도 전에 네. 거의 관련된 제품하고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설프게 내놨지만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니까 이게 피드백이 되면서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AI가 막 빠른 속도로 발전되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전체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중국이 AI의 그 기술을 양분하면서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뒤처지고 이제 위기의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저는 우리나라는 참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데이터라 그럴까 이런 정책 환경, 기술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미국은 한 10이라고 봤을 때 예. 데이터로 나오기는 중국이 한 8.1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더 높게 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술과 데이터가 병존해서 계속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놓은 과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한국이 많이 뒤졌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나 강해서 그걸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항 목소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양대 전략,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양대 산업을 잘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서 빨리 그 갭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언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는 그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셋이 있어야 그런데 지금 영어는 거의 90%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90%까지 AI가 이해를 하고 AI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창작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며칠 전에 미나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셋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선 급하게 한편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생활하면서 중국처럼 그거를 라벨링을 만들고 그거를 데이터를 태워서 이걸 인공지능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